고려대 때만 이제 그거에 접써가지고 다른 거 입었거든요. 그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앞에 물 한 병이랑 저밖에 없어서 경험 자체가 없는데 없다고 말하면 좀 가오상하잖아요. 근데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깊이가 얕아도 되니까.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면접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 건데 네. 지원 내역을 보니까 완전 6학종의 6면접이더라고요. 아, 네.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?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확실히 뭔가 수시를 많이 챙기고 뭔가 생기부 짜는 것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뭔가 이거 안 쓰고 교과로 가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들을 다 보니까 교과보다 학종으로 더 많이 뽑길래 학종으로 많이 지원했고 그리고 특히 서울대의 경우에는 교과로 뽑지 않거든요. 뭐 수시로 한 100명 뽑고 정시로 40명 뽑는데 수시 100명이 거의 다 두 가지 전형 나눠져 있긴 한데 둘 다 학종이라 가지고 학종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막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. 네. 그게 혹시 뭐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? 물론 처음에는 면접을 되게 압박을 많이 주고 교수님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좀 약간 부담이 됐고 그리고 면접을 약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수님 표정이 안 웃어주면 뭐 불합격이다 뭐 그런 말도 하시기도 하고 그 꼬리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 너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소리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혹시 본인은 면접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.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. 아, 멋있다. 진짜 찢었다. 그러면 면접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었던 약간 자신만의 비결. 임기응변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진심을 뭔가 전달하는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임기응변 강한 건 사실 연습으로 많이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메이저 리서치 이런 그 면접 학원에서 이제 많이 실패를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많이 계속 해나갔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좀 갈굼받고 피드백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. 모의 면접 경험이 중요하다. 근데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의과대학은 MMI 면접이 있잖아요. 네. 고등학생들을 위해 MMI 면접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MMI 면접은 그러니까 사실 그 풀네임을 까먹었는데 그 자막으로.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수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. 거기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혹은 자신이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제일 노력했던 거, 탐구 이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는 의학적 딜레마를 물어보시기도 해요. 제일 유명한 게 뭐 트롤리 딜레마 해가지고 5명을 죽게 할 건지 아니면 1명을 죽일 건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변형해서 저희도 이제 지하철에 자리가 없는데 뭐 어떤 아이가 눈이 아픈 아이가 앉으려고 한다. 자신이 이제 아빠 또는 엄마 입장에서 그 아이를 설득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빠 입장에서 설득을 했는데 또 엄마가 또 그 아빠랑 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상황을 줘가지고 자신이 아까 말했던 거를 반대 입장에서 반박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약간 좀 압박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MMI 면접은 생각보다 좀 만만치는 않은 면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물론 그게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되게 그 질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. 저는 아무리 그래도 한 명을 죽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팁을 드리고 싶은데 MMI 면접에서는 중요한 게 어느 한 입장 계속 고수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. 이렇게 좀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제가 A라고 답을 했는데 교수님이 B는 이거 좋지 않을까? A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교수님이랑 싸울 게 아니고 최대한 뭐 유화적으로 교수님 생각도 뭔가 일리가 있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질문을 받았다면 뭐 두 가지 답안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둘 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뭐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명을 고의적으로 제 손으로 죽이는 것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좀 유화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. 그럼 의학적 딜레마 질문이 나오면 두 입장에 대한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하고 네.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좀 유화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? 네. 그리고 제가 이 학원에서 배운 점이 한 게 있는데
이게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그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분석을 할 때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고려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인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인문적인 차원에서도 뭐 문학 작품이나 뭐 사회 현상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다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모순된 점도 줄어들고 뭔가 면접할 때 뭔가 말하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진짜 팁을 확실히 알고 있네요. 팁이네요. 그럼 MMI 면접을 직접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의과대학에만 MMI 면접이 있는데 어떤 걸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? 그게 인적성 면접이니까 아무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인성이 잘 돼 있냐 그리고 그 트롤리 딜레마처럼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뭔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 노력한 경험 같은 것을 뭔가 인성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답을 하면 혹시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런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서울대에서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한 거랑 다르니까 알고 있는 거에서 경험까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공동체 역량 문제가 나오면 관련 경험을 또 떠올리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저는 그러니까 되게 놀란 게 사실 MMI는 사람마다 거의 다 똑같은 질문이잖아요. 근데 그 후속 질문을 항상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지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 갑자기 계속 같은 질문을 여러 방에서 그 물어보니까 이런 A 상황에서 B라는 행동을 하는 경험이 있냐?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경험이 있냐? 이런 거 계속 물어봤으니까 경험이 약간 실탄이라고 생각하면 실탄이 받아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뭔가 진실성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해야겠네요. 네, 경험을. 대비는 해야 됩니다. 저도 저도 그 경험 관련 질문을 한 3개 방에서 받은 것 같은데 그중 한 개는 진짜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데 없다고 말하면 좀 가오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뭔가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잘 살려서 좀 각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임기응변에 강하네요. 그러면 대박이다. 운이 좋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학교들이 절차나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차이점이 좀 있었는지. 제가 그 봤던 그 대학 면접별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연대랑 고려대는 MMI 면접이 아닌 것 같아요. 고려대는 뭔가 사회적인 거, 과학적인 거 약간 융합해가지고 나오는 그 질문 시트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담당 교수님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인 것 같다. 왜냐하면 이런 게 있고 사례로는 이런 게 있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연대도 형식은 고려대랑 비슷한데 대신 문제가 살짝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인 질문을 안 묻는 대신에 이제 과학적인 질문에서 이제 저 때 경우에는 이제 화학 2를 안 했으면 제대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해가지고 화투 안 하는 저 같은 학생들을 약간 멘붕에 빠지게 안 하던지 이런 거 있었고 제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연대는 이제 비대면으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앞에 패드에서 이제 조교님이 딱 누릅니다 해서 시작을 하면 제가 그 한 5분 동안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자동으로 그게 전송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자택에서는지 아니면 출근을 하셨든지 다른 곳에서 그 영상을 보고 저를 평가하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았던 학교는 뭐예요?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남고 싶은 학교는 서울대고 뭔가 면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울산대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 이게 울산대가 특히 한방이 진짜 엄청 저를 당황하게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유형이었거든요. 거기서는 뭔가 어린 척하는 교수랑 그리고 지능은 완전 중학생 수준이라서 말을 좀 알아듣는데 팔을 다쳐가지고 말만 알아들 수 있는 애랑 이렇게 교수님이 그 2명을 각각 연기하도록 그 배치를 해놓고 앞에 교수님이 이 2사람이 그 레고를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게 설명을 말로 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뭔가 제한 시간 안에 그 정해진 그 레고 모형이 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이었는지 다리였는지 어쨌든 그런 걸 레고로 짓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웠고 설명을 뭐 다리 정중앙에 끼워 해도 정중앙이 뭔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. 진짜 창의적이다 면접이. 그렇죠. 근데 끝나고 보니까 근데 되게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은 게 네. 아무래도 그 의사는 모든 사람들과 환자로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없어서 그 장애에 있거나 좀 다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짜증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그 설명을 하고 어떻게 잘 알아듣게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그런 걸 평가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
그런 걸 자연스럽게 그런 게 다 나오니까 바이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레고 조립은 성공했나요? 아니요, 그 끝까지 못 갔습니다. 아, 그러면은 MMI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? 그 생기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한 거니까 그 몇 주 전부터 자기 어떻게 해서 이 활동을 했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 내용을 이제 잊었으면 학업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뭐 복기를 해보고 뭐 다시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혼자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백지에서 써놓고 자기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최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까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비슷한 두 딜레마를 줬는데 하나는 A를 고르고 하나는 B를 고르면 바로 꼬리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가짐을 최대한 일관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연습 실전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제가 했던 메이저 리서치나 뭐 그런 학원을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러면 그 MMI 면접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60분 정도 면접을 하잖아요. 네, 아, 힘들진 않았어요? 사실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그 기다리는 게 되게 몇 시간씩 기다려서 힘들지 그 면접을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. 아, 또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네. 정신이 좀 없었겠네요. 그러니까 뭐 이동하는 시간 같은 거랑 문제 읽는 시간 빼면 한 방당 8분씩 이제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시간도 있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평가하시는 시간도 있는데 사실 평가하는 게 더 쫄리지 그 말할 때 이제 말할 거를 약간 생각하면서 말하니까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은 체감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럼 이제 MMI 면접도 준비를 네. 했고 서류 기반 면접도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류 면접은 훨씬 더 예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기부를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뭔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 간혹 가다 이런 케이스가 보일 수 있는데 절대로 자기가 하지 못하겠는데 엄청 어려워서 어려워 보여가지고 좋아서 넣었다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차피 어렵게 느껴봤자 그냥 자기가 어렵게 느껴져봤자 교수님한테는 거의 세 발의 피인데다가 얼마나 어렵게 탐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탐구를 했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탐구를 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걸 한 번 딱 넣고 다른 걸로 넘어가기보다는 뭐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원들끼리 팀을 짜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이 가야만 그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라고 조언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짜임새 있게 그 만들어 놨으면 다음에는 그냥 그거를 잘 숙지만 하면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력으로 좀 많이 커버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실전 연습을 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어느 대학 기출문제 이런 거 찾아보기도 좋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기출 문제는 몇 개년 정도 봤어요? 저는 한 3개년 정도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한 문제를 봐도 이 대학이 원하는 자질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분석을 먼저 한다고. 분석을 최대한 많이 해야죠. 그러면 혹시 되게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 답변들 중에 막 하고 나서 이거는 찢었다. 이건 교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다. 이런 답변이 있었을까요? 서류 면접 방금 거기서 경험 예로 들면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된 것 같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. 교수님이 8분 지나가지고 종이 울려서 나가야 되는데 더 얘기하라고 잡아두셨거든요. 우와. 뭔가 특별하게 한 방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막 진실된 태도로 그렇게 안 끊기게 얘기를 한 게 보니까 얘는 생기부를 되게 열심히 진실성 있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인식이 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를 되게 예쁘게 봐주신 것 같고 그 MMI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장밋빛이다 이런 그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 있게 그 주관을 뚜렷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태도를 좀 좋게 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험을 물었을 때 어떤 친구들이 약간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데 저는 최대한 폭넓은 학교 생활을 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자 좀 여러 경험을 좀 생기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말한 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럼 서류 기반 면접 중에 질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?
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정보학이랑 생물학 연결지어서 탐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보라 하셔가지고 그거를 혹시 이 교수님이 뭐 정보 담당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을 했더니 그냥 넘어가 주셨고 그거 외에도 제가 자소서에 2의 파이 i승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세 가지 수학 영역 중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야의 숫자들이 대표적인 숫자들이 한 식에 있고 그것이 이제 1과 0과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자소서 1번에 제일 첫 번째 때 이제 그거를 바로 넣고 수식으로 제가 말을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느끼고 이걸로 어떤 탐구를 했는지 이런 걸 그 자소서에 잔뜩 써놨는데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에 맞게 대답을 하니까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잘한다. 정말? 심지어 그게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 시기였는데 갑자기 그걸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에 약간 진실 확인성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수학에 좀 관심이 깊으신 교수님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뭔가 더 어필이 되지 않았나.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여쭤보시잖아요. 네. 어떻게 답변하셨어요? 사실 근데 그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더 질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프리토킹 시간을 주시는 건데 저는 근데 시간이 남은 방이 다섯 개 중에 한 개밖에 없었고 그것도 한 30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좀 더 보완 설명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평가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부담 없이 아까 자기가 했던 답변에 뭔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. 그러면 아까 말해서 더 정정하거나 뭐 보완할 게 있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 나와도 될 것 같고 고치는 건 이제 원래 걸로 들어가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면접이랑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를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제로 의사를 꿈꾼 동기랑 그게 일치를 하나요?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게 의사를 꿈꾼 동기가 사실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아서 갑자기 뭐 건축과에서 의사로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점진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듣고 제가 뭐 공부도 하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점진적인 그런 동기를 다 쓰기에는 뭐 칸도 아깝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 점진적인 동기들 중에서 제 인상 깊고 제일 뭔가 호소력 있게 전달될 것 같은 것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동기로 넣었습니다. 그러면은 시사 관련 공부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랑 수험생들은 그런 공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솔직히 이건 독서를 어릴 때 많이 했냐 아니냐 이걸로 약간 갈리는데 저는 근데 원래도 그 뉴스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하루에 무조건 한 번 이상씩 뭐 국제 뉴스 찾아보고 주식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쌓인 것 같거든요. 그 수험생분들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웹툰 볼 시간 하나 아껴가지고 뉴스 한번 보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뭔가 생기부 쓸 때도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럼 시사 공부하고 그런 게 생활기록부 짤 때나 뭐 면접할 때나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? 네, 아니 실제로도 저희 학교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항상 이제 의대를 가려면 무조건 그 중에서 생물로 약간 생기부 디본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진학부장쌤이 해주신 말씀이 어차피 의대 가려는 애들은 다 수학과학에는 어느 정도 다 자신이 있으니까 가려는 거니까 그 뭔가 차별점을 두려면 수학과학 외에서 좀 뭔가 차별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원래 시사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의사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시사를 좀 바꾸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 쪽으로 좀 많이 발을 넓혔고 실제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뭔가 통합적인 과목이 많잖아요. 통합사회도 그렇고 뭐 실용경제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확실히 뭔가 좀 문과적인 주제를 잡아서 탐구를 했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이어나갈 건덕지가 되니까 되게 좋았다고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시사 이슈 공부 진짜 좋네요. 제가 실제로 그 실용경제 시간에는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니까 어떻게 코로나가 국가별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막 확실하게 뭐 선방한 나라거나 엄청나게 경제에 실패한 나라가 있다. 그럼 이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도 찾아봤고 통합사회 시간에는 이제 아동노동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했는데
아동노동과 백신 윤리 이런 걸 약간 뿌려놓으니까 다음에 2학년 때 가서 이제 영어나 다른 약간 생뚱맞은 과목을 써도 그걸 약간 언급을 하니까 훨씬 더 약간 연결성 있게 보이더라고요. 1학년 때 진짜 탐구를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. 근데 최대한 폭넓고 깊이가 얕아도 되니까 최대한 넓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말했던 대로 심화시키고. 네. 안 그래도 제가 깊게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는 엄청 동아리 시간에 어려운 걸 했거든요. 네, 어려운 걸 했는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 뭔가 갑자기 쉬워지면 발전이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 발전 깊이는 이렇게 점점 더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1 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면 다음에 고3 1학기 때 자기가 좀 벅찰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까 너무 난이도에만 집중하지 네. 말라고 했구나. 그럼 이제 면접 때 솔직함이 강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장점이 면접에서 어떻게 드러났었어요? 우선 서울대의 경우에는 뭐 거짓말을 했다가 걸리면 바로 그 아웃이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자기가 했던 걸 부풀려서 쓰거나 뭐 자기가 그 당시엔 이해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쓸 때만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2년 동안 까먹었다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활동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했고 이 병은 어떻게 해서 발병되는 거고 뭐 이 병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고 어느 제약회사가 이거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올해 초에 뭐 실패를 했고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었기에 솔직함이 무기도 맞지만 솔직함이 무기가 되게 하게 뭔가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합니다. 전반적으로 서류 신뢰도를 되게 강조를 하네요. 네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1학년 때 한 탐구는 솔직히 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 다시 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? 자기가 했던 그 탐구면 사실 기억속에 어렴풋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약간 1, 2분만 그 다시 되살려 보면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는 완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시행착오를 좀 한번 겪었거든요. 동아리 시간에 저희가 그 알츠하이머의 신약인 아두카누밥이라고 그런 개발되는 신약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예측하고 이게 FDA 허가를 받을 것인지 만약 받는다면 언제 받을 것인지 뭐 이거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기로 조원들과 상담을 했어요. 점수를 매기고 해서 결론 낸 게 이 약은 FDA 허가를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잠정 결론 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PPT까지 다 만들어두고 발표가 다음 날인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딱 갑자기 조원이 카톡을 갑자기 엄청 보내서 봤더니 저희가 그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던 게 저희 발표 전날에 FDA 허가가 난 거예요. 첫날에 그래서 갑자기 고치고 밤새서 뭐 만들고 하니까 고쳤어요? 약간 PPT를 고쳤어요. 그러니까 오. 솔직하게 그 선생님들께 말하니까 저희가 이런 이유로 뭔가 FDA 허가를 못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왜 그 잘못했는지를 후속 탐구로 뭔가 저희를 약간 성찰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렇죠. 시행착오도 다 경험이니까. 그렇죠.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면접 복장에 대한 고민이 좀 많잖아요. 네. 그때 면접 볼 때 뭐 입고 갔었어요? 그때 저는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데 그냥 여기에 그냥 그 추울 수 있으니까 그냥 얇은 가디건 입고 갔거든요. 뭐 사실 뭐 단정하게만 하고 가면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면접 여러 개 봤는데 다 비슷하게 입고 간 거예요? 거의 비슷하게 입고 갔는데 거의 항상 같은 복장을 입고 갔는데 이제 고려대 때만 이제 그거에 접서가지고 다른 걸 입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떨어지지 않는데 복장이 문제였나? 그 복장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엄청 막 자유롭지만 않으면. 네네네. 그러면은 면접 이제 보기 전에 대기를 좀 하잖아요. 네. 그때 뭐 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이 좀 들었는지. 그 소지품 갖고 와서 뭐 처음에 이렇게 복기를 하고 좀 공부를 하려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 다 오니까 그걸 다 걷더라고요. 그래서 휴대폰도 뺏어가고 그 가방도 통째로 뺏어가가지고 그냥 앞에 물 한 병이랑 저밖에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가끔씩 둘이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면접 전 대기실은 되게 조용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게 뭔가 인생에 약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딴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힘들다 기다리는 게 했으니까. 생각보다 힘들었어요. 막 긴장하진 않았어요? 긴장도 당연히 했죠. 마인드 컨트롤도 어떻게 했을까요? 근데 긴장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계속 면접 잘못하면 어떡하지? 뭐 이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보단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놓자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손을 만지면 긴장이 풀리는 타입인데 진짜 면접 전 대기실은 아무도 그러니까 저 말고 저랑 다른 후보자분들 말고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책상 안에서 이렇게
자신이 원하는 손짓을 해도 되고 손 만지고. 네,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면접에 대해서 진짜 많이 팁도 주고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.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한 자질은 아무래도 성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 그 결과를 보상받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성실하지 않으면 뭔가 그런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. 저도 뭐 시험 하루 전에 몇 번 논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2등급이 뜨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제일 저는 성실이 중요하고 두 번째, 세 번째 다 성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볼 때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뭔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해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교수님이 생기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 제가 했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까먹었다. 그래서 다음에 이 대학에 들어오게 된다면 뭐 이런 거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더 알아보고 싶다. 이렇게 자기가 여기 오고 싶다는 걸 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최고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